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화장실 가실 분 갔다 오세요. 네. 이거는 1층 법인 때 있잖아요. 음. 주민법도 똑같네요. 그다음에 상호주택. 주민법, 이걸 주민법이 보면 그래서 그 임대차 보호 대상 법인이면 똑같죠. 음. 이거를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는 해당되는 법인이 있고 안 되는 법인이 있고 그렇죠. 네. 법인에 네. 따라서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네네. 네, 천천히 네, 읽어보시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우리 저기 그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또 그때 또 이야기 하셔도 돼요. 예. 제가 먹을 틈을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먹을 틈을. 그 어떤 분들 보면 그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중에서 밥 먹으러 가져가 놓고 제가 밥 먹을 틈을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앉아 계셔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최소한 내가 상가를 월세 받는다, 아니면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한다 등등 중개를 한다. 여기 있는 내용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가세자 간이가세자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일반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 4월, 10월.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미치 아니면은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에서 나오죠. 그대로 다 내야 돼요. 또는 확정신고 기간 1월, 7월에 맞춰서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자, 일반가세자는 매출액 월세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만큼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법인은 면세사업자 아니면은 무조건 다 일반가세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가세자. 자, 부동산 매매업은 관리가세자가 될 수 없고 일반가세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가세자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은 얼마라고요? 4,800만 원 이상이면은 일반 가세.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코로나 오고 나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코로나 오고 나서 8천만 원 올라갔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일반 가세입니다.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될 게 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직전용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그럼 공급 대가가 뭔지도 용어를 아셔야 돼요.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 가세입니다. 둘 이상 사업장 합계액이.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을 한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간이가세자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업장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 이하 아니에요. 미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미만. 그 다음에 모든 사업장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이고, 그리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의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했을 때 간이가세자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건 뭐죠?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일반 가세자 부동산에 수수료받을 때, 저희는 법인이니까 수수료받을 때 수수료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더 받죠. 100만 원 플러스 10만 원 더 받죠. 그래서 110만 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인의 매출은 부가세 10만 원까지 포함한 걸 매출로 보나요? 아니면은 수수료 딱 100만 원만 매출로 보나요? 부가세 포함한 110만 원을 매출로 보는 게 아니죠. 부가세 뺀 거. 부가세 뺀 거 100만 원을 매출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8천만 원, 4,800만 원 이 기준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공급대가. 네. 그래서 참고로 공급대가란 제한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제하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가세사업자의 가세표준이 됩니다. 일반 가세사업자의 가세표준은 뭐라고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매출이 가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공급대가란 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가세자는 뭐를 한다고요? 공급대가를 가세표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미만이에요. 이해 아니고 미만. 이 용어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부분은 일반 가세자는 기준금액이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간이가세자는 8천만 원 미만,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얼마요? 4,800만 원 미만, 간이가세자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가세자가 될 수 있다. 간이가세자의 가세표준은 뭐로 한다고요?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로 한다. 네,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납부할 부가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인 40%만큼,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이 몇 퍼센트란 말이죠? 40%만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일반 가세자와 비교하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매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더 크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매도자가 간이가세자일 때 4%가 어디서 나온 거죠? 요 세율 적용 40%에 10%에서 4%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세자는 매도할 때 건물 부가세를 10% 납부해야 되죠. 근데 간이가세자는 몇 프로 납부하죠? 4%. 4%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도 건물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간이가세자는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에 공급대가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자, 가세 유흥 장소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4,800만 원이죠. 기준이. 이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일반 가세다. 임차인이 일반 가세다. 그럴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도 간이가세에서 일반 가세로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일반 가세일 때. 그래서 이 월세 받을 때도 임대인이 일반 가세냐, 임대인이 간이가세냐, 임차인이 일반 가세냐, 임차인이 간이가세냐, 여기에 따라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이것도 잘 정리해 놓은 내용, 이거를 수업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잘 정리된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걸 참고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 임대 계약할 때도 보면 임대인이 간이가세고 임차인이 일반 가세일 때 그때 특약상이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약상이. 그러면 월세에 관한 부가세가 별도이다. 월세에 관한 부가세 포함이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없다. 이 말 다 틀린 거예요.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그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다 다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요거 하나는 끝났다, 그쵸? 끝났는데, 우리 회식 장소로 옮기는 걸로 해서 뭐 9시 반까지 수업하고 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저도 10분 빨리는 마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 프린트물 중에서, 아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만 잠깐 몇 분만 하고 좀 마칠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건물 공시가격 적는 거. 자, 제가 프린트를 미리 다 드렸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까 디스코 설명했잖아요. 디스코 페이지 바로 앞에 페이지 있죠? 자, 공인중개사는 건물 공시가격 적는 거 모르시면 안 돼요. 왜 모르면 안 되죠? 확인 설명서에 무조건 기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헷갈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안 되고 일반인들도 생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한 페이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고 아까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 그 장소로 이동하는데 같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성식 교수님 오셨거든요. 오셔서 같이 안내해 주실 거니까 저희는 정리하고 갈 거니까 먼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예, 이거 부담 갖지 마시고 참석 못 하셔도 괜찮아요.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형님이 갑자기 내려오셨어요. 아버님 길이 산소 때문에. 그리고 제 딸 생일이에요. 예. 근데 어저께 또 딸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치고, 내 밤 12시 넘어서 새벽 1시쯤 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냐? 이러면서 양해를 구해서 오늘 우리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대구에 계신 분, 울산에 계신 분들, 시외에서 오신 분들은 톡방에 참석하겠다고 톡을 또 다 주셨거든요. 예. 근데 집 가까우신 분들은 웬만하면 잠깐만 갔다 가시고, 한 30분이라도 이따 가시면 좋겠어요. 2, 30분이라도. 바로 가시더라도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수업 시간에 보니까 서로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공부만 하고 집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반 수업 분위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제가 한 25년 동안 강의하면서, 최근 코로나 때 빼고는 강의 끝나고 나서 집에 가본 적이 100번 중에 한 두세 번 될까 말까 집에 바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누가 술 한잔 하시죠. 아,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하고 가요. 네. 근데 가서 보면은 우 모여져 있어요 또. 제가 집에 갔다가도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그게 중개도 잘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재테크도 잘할 수 있고, 부동산 소장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급한 일 아니시면 잠깐이라도 갔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희망사항이에요. 네,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요 실무 볼게요. 자,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그 다음에 공장 재단 네 가지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사용하죠. 자,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특히 중요 내용에서 제1쪽 상단의 확인설명 자료 아까 봤죠? 근거 자료 등에 체크 표시하고 그 밖의 자료에 건축물 현황도 신분증 등을 기입한다. 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대상 물건의 표시 건축물에 건축물 대장 보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란에 적용 표시하고 내진 능력란에 내용 기재합니다. 예, 없으면은 기재사항 없음,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에 위반 적법에 체크하고 위반 내용을 적습니다.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적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표시가 안 돼 있어도 가능하면은 매도인 임대인에게 실제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를 매수인 임차인이 있는 자리에서 꼭 물어봅니다. 자, 이거 물어보는 요령이에요. 체크하는 요령, 피해갈 수 있는 요령.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할 때 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임차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반 건축물 있나요? 불법 건축물 있나요? 이행강제금 벌금 내는 거 있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무를 해보다 보면. 저희가 너무 많이 겪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벌금 내고 있으면은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알겠죠? 이행강제금 있나요? 했는데 저희 내고 있으면서 없다 이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소송할 때 손해배상 책임 문제 물을 때 확실하게 걸고 넘어질 수 있겠죠? 만일에 임대 계약을 했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이나 인허가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 계약을 해도.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도 불법 건축물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임대 계약할 때 사업자 등록이나 인허가에 문제가 생기고 매매권 같은 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불법 건축물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지만 대출 1TB 이만큼 나옵니다. 대출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공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요령은 부동산에서 미처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을 발견 못하고 몰랐다. 이래 되면은 어떻게 명시한다고 했죠? 건축물 대장상의 불법 건축물에 위반 사항이 없어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가시라고요. 확인 설명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앞에.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거 당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2쪽의 거래 예정 금액 등의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용 계획안에서 보면 다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 자, 그러면 건물 주택 공시 가격 작성 방법인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서 제가 너무 급하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음에 5월달에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내용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가주택 공시 가격을 어떻게 적는지를 아는 부동산이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잘 몰라요. 10명 중에 1명도. 그래서 이거는 담당 강공서에 물어봐도 이거를 정확하게 답해주는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제가 실제로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그래서 상가주택 매매하실 때 공시가격 요 내용대로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이제 하는데 확인 설명서에서 지금 여기 있는 한 페이지 내용 있죠. 아까 제가 확인 설명서 서류 가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은 실무에서 꼭 적용시키셔가지고 조심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도시가스, 유수균열, 그리고 소방 관련되는 거 이런 거 있죠. 예, 그다음 세금 관련되는 거, 예, 건물 공시가격 뭐 등등. 그다음에 뭐 이제 내진 설계 등등, 위반 건축물 등등 이런 내용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잘 적느냐 못 적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소송 갔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밤이 많이 늦은 시간이고 또 대구까지도 가셔야 되고 울산까지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스피드하게 움직여서 빨리 장소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예약을 했는데 혹시 지금 잠깐이라도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손 안 드신 분은 못 가신 분이에요? 잠깐도 안 돼요? 5분, 10분도 안 돼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두 분 너무 바쁘시네. 예. 예. 잠깐이라도 참석하십시오. 자, 그러면 예약한 숫자에서 크게 오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못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음에 5월 종강 때라도 5월달 종강할 때는 웬만하면은 그날은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10시에 수업 마치는데 1시간만 미적미적 거려도 집에 들어가면 12시 넘을 건데, 그러면 그날은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빨리 가면 한 12시 5분 집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 강의 내용에 관해서 이제 밴드에 우리 또 박성기 교수님이 미리 다 올려주셨는데, 어차피 만일에 수강하실 것 같으면 조금 빨리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수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빨리 등록을 해서 박성식 교수님한테 등록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달에 3번 수업이지만 프린트물 내용은 많이 드렸는데 뭐 설명은 다 못했지만 5월달에는 프린트물이 정말 더 많이 나갈 건데, 제가 설명은 다 못하더라도 이 프린트물의 내용이 제 앞에 유튜브에 보면은 내용들이 테마별로 조금씩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5월달 수업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업을 나갈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말 딱딱딱딱 끊어서 타이트하게 나가고 정말 지루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프린트물, 그리고 이 프린트물 다 5월달에도 들고 오세요. 5월달에도 다 들고 오셔서 좀 미리 줄 거면서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달 3번이지만 정말 결석 아무도 안 하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